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급에 대한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출문제는 왼편에 보이는 이 기출문제입니다. 2019년도 2월 16일 2부에 기출됐던 문제고요. 이 기출문제의 입체적인 형태는 오른쪽에 이 CAD 화면에 보이는 이 형태입니다. 이 입체적인 형태의 도면과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이 그림 도면은요, 제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 CAT급에 대한 관련 글에서 33번째에 대한 글을 보시면은 이 자료들을요, 기출문제에 대한 파일과 제가 그려본 도면들, 그리고 이 입체적인 형태의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요. 제가 그린 도면과 한번 겹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형태와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풀어본 기출문제와 같은 날짜에 2부에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로 보면요, 반지름이 46인 원에 외접하는 폴리곤, 육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육각형을 그린 다음에 자, 이런 선들, 자, 이런 선들과요, 이런 숨은 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숨은 선과 그리고 23mm에 대한 이 선에서 이 선까지에 대한 옵셋, 그리고 이 선에서요, 오른쪽으로 또 33mm에 대한 이 거리를 가진 선으로 옵셋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의 기준점에서 위쪽으로 75mm만큼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요. 반지름이 43이죠. 그래서 4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반지름이 43인 원이 그려집니다. 그런 다음 다각형의 명령어는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POL이죠. PO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물어보는 게 면의 수를 물어보죠. 기출문제는 육각형이죠. 그래서 숫자를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폴리곤, 이 다각형의 중심을 지정을 하는데 이 원을 스치고 지나가면요, 오스냅 기능의 중심점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죠. 자, 이때 클릭. 그리고 다각형이 원에 대한 내접이냐 외접이냐 물어보는데 기출문제는 바깥쪽으로 외접하면서 그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접, 원에 대한 외접의 옵션은 단축키가 C입니다.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원의 4분점들을 마우스로 가져가면요, 어떻습니까? 9시와 3시 방향은 기출문제와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12시 또는 6시 방향의 4분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기출문제와 같은 방향으로 육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원은요, 중심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심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잇는 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자, 이 수평하게 이 모서리 두 지점을 이어서 숨은 선으로 바꾼 후에 자, 위쪽의 끝 지점에서요, 자, 아래쪽에 직교점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숨은 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우선은 또 그릴게요. 자, 위쪽으로요 7mm씩, 아래쪽으로 7mm.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이죠. 그런 다음 폴리곤으로 만든 이 모형은요, 폴리선으로 하나의 연결된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명령어로 한번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폴리곤 육각형을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로 다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24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엔터 클릭하고 종료를 합니다. 다시 엔터 클릭하면 직전에 사용했던 옵셋 명령어가 실행되죠. 자, 이번에는 3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기울어진 선을 선택해서요, 오른쪽으로 클릭. ESC. 그리고 필렛 명령 있죠.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숫자 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엔터 클릭, 클릭.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을 위쪽으로 복사라는 명령어 또는 옵셋 명령어로
75mm만큼 이렇게 선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름 명령으로요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잘라버리고요. 그러면은 평면도 같은 경우는 자, 이 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선은요 평면도에 대한 기준을 이용해서 우측면도와 정면도에 대한 자리를 잡도록 할게요. 우측면도를 보면은 자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과 제일 위쪽에 대한 수치에 대한 치수가 있죠. 103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정면도 또한 자 이 기준에서요 이 기준까지가 당연히 103mm겠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위쪽의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우측면도와 정면도로 선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A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위쪽에 이 모서리 지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평면도의 제일 아래쪽에 대한 기준점을 우측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좀 선을 정리할게요.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우측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의 선을요 103mm만큼 위쪽으로 옵셋을 하겠습니다.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0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의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ESC. 그리고 평면도의 제일 왼쪽에 대한 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지점을 이용해서 정면도로 보내면 되죠. 그런 다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자 우선은요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이런 중심선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선들이 초록색에 대한 선들이 CAT 2급으로 바뀌면서 흰색의 중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출문제에 대한 이 초록색에 대한 중심선이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중심선들은요 평면도의 자 원에 대한 수직한 방향의 중심선이 이렇게 정면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에 대한 수평한 이 중심선이요 우측면도의 이 수직하게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로 보냅니다. 자, 이 선들은 중심선이죠. 그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선을 7mm씩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요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위쪽에 대한 끝 지점만 이렇게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표현되어 있죠. 안쪽에 같은 경우는 수문선과 이런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선은요 자 이렇게 끊어서 중앙 부분을 실선으로 만들고요 자 이 부분을 2mm씩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구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우측면도에 보면은 자 이 기울어진 선이 있죠. 자 이 기울어진 선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70도만큼 회전을 하면 됩니다.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수직한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위쪽에 끝 지점 클릭 후에 C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죠. 그래서 70만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울게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 위쪽은 수문선입니다. 위쪽은 수문선이죠.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해 놓을까요? 자, 끊어서 자 이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중간점 또는 직결점으로 이어서 선을 그린 후에 수문선으로 바꾸면 되죠. 기출 문제를 보면요 자 평면도 같은 게 육각형이죠. 육각형 같은 경우에 이 육각형이요 우측면도로 보면 이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103mm에 대한 높이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면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육각형에 대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런 선들이 실제로 이렇게 선들이 이어서 그려지는 게 정상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과 서로가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또한
당연히 육각형이 103mm의 높이로 돌출되어 있는 거죠. 두께가 있게끔 기둥으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는 우측면도는요 중앙 부분에 이렇게 이런 선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연관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꼭 투상이 안 되더라도 제가 지금껏 이 CA-D급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느 특정한 기준점을 이용해서 몇 번째에 대한 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찾아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번 시간은 형상에 대한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필요한 선들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라인 명령어로 우선은 이 끝지점들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정면도로 그리니까 자, 이런 선들이 이런 선들과 일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은 다른 영역들, 다른 형태들에 대한 이런 치수들을 이용해서 그리다 보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 그릴 수 있는 부분이요. 자, 평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있죠. 자, 이런 기울어진 선이 있는데 우측면도에 대한 이런 부분과 선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70도로. 이렇게 70도. 실제로 이 부분은 20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보이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인 거죠. 우측면도는. 위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기울어진 면 때문에 자, 이 부분이요. 숨은 선으로 보이는 이유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자, 이 선까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만큼에 대한 부분이 히든 선, 숨은 선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 선을 이용해서 두 선에 대한 특정한 지점들을 이용해서요. 자, 이런 부분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평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기울어진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낸다 그러면 자,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정면도로 보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요. 이 지점과 일치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선 이 선은요. 이렇게 끊어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 지점까지 교차하는 지점 또는 중심점까지 선을 보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 같은 경우는 자, 이 선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은요. 이 선까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들이 그려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선을 이용해서 그린다면 자, 이렇게 이 끝 지점에서 이렇게 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면도로 보낸다면 자, 이 선들은요. 이 선에 대한 지점이 이렇게 서로가 우측면도와 정면도가 연관 있게 정면도가 여기까지가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선은요. 숨은선입니다. 자, 이 선도 숨은선이네요. 그리고 이 선까지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도 이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치 플러그로요. 특성을 복사해서 만든 후에 자, 위쪽에서는 필요 없겠네요. 우선은 지워 놓을게요. 그런 다음 어떤 부분을 그려볼까요? 자, 정면도를 보면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18mm만큼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또 39mm만큼에 대한 위치에 선이 있네요. 그래서 자, 정면도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정면도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를 따진다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표현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과
형상이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면도에 대한 형태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에서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측면도에서는 실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를 보면은 자, 이런 이 형태가요, 이렇게 서로가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가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을 보고 그린다면, 자, 옵셋 명령으로 우선 18mm 아래쪽의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하죠.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또 위쪽으로 39mm 옵셋 명령으로 해도 되고요, 복사라는 명령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는 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선이 없죠. 그리고 이 사이도 우선은 선을 지우면 되겠죠. 그런 다음 정면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두 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이 숨은 선으로 있고 이 선도 숨은 선이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자, 이 부분을 쳐다본다 그러면, 정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쳐다본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요, 자,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찾는 방식, 특정한 지점을 이용해서 몇 번째인지를 보고 당연히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두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면도로 보내고요. 자, 이 선은요, 우선은 숨은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트림 명령으로 지울게요. 그리고 이 선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요 이만큼에 대한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을 우선은 찾은 후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다 우선은 또 우측면도를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야지만이 이 정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연계 있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선을 이용해서 로테이트 명령으로요, 이 선을 선택해서 엔터 클릭, 오른쪽, 왼쪽의 끝 지점을 클릭 후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반시계 방향으로 55도입니다. 그래서 55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자, 위쪽에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으로 보낸 후에 필렛 명령으로요, 이렇게 전이를 할게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 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우측면도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점이 이 지점과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지점을 이용해 찾는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기준에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죠, 이쪽이. 그래서 평면도에서, 자, 이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발생하는 지점이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가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이 지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발생하는 지점, 그러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점에서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첫 번째로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는 아래쪽으로 두 번째 발생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서로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 그리면은 형태가 다 거의 비슷하게 잡아지겠습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평면도로 보내보니까 트림 명령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평면도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면도의 이 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면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수문선입니다. 왜 수문선일까요? 자, 이 부분이 수문선인 이유가, 정면도에서 본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왜냐면 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육면체와 하나에 대한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당연히 또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없어진 겁니다. 선이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이만큼이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스문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스문선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부분은 좀 날려놓을게요.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드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을 이용해서 이 두 선에 대한 지점이 이제 이 기울어진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울어진 선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관이 있게 그려진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선에 대한 양쪽 두 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우측면으로 보내니까 자, 아래쪽은 아닙니다. 아래쪽에서 끝이 나서 우측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아무런 지점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위쪽에는 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에서 서로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에서 좌우에 대한 끝지점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들은 서로가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끝지점을 이용해서 또 우측면으로 가니까 자, 이번에는 아래쪽이죠. 이 끝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위쪽은 아니죠. 위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기울어진 선의 아래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정면도와 이렇게 선들을 보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끝지점에서 이 선의 끝지점으로 선을 이어서 그리면은 또 이 선에 대한 끝지점에서 이 위쪽에 대한 끝지점으로 선을 그린다면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자, 이만큼 기울어진 부분이 이렇게 또 표현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 55도에 대한 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은 수문선이죠. 그런 다음 정면도의 또 이 부분은요, 수문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수문선인 이유가 자,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기준에서 아래쪽은 이렇게 18mm만큼 홈이 파져 있다는 거죠. 날라가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이렇게 또 날라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뒤쪽에 이 부분 있죠. 이 꼭지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수문선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요. 자, 여기만큼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서로가 다 이렇게 연관해 있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정면도를 보면은 자, 19mm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수문선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평면에서 여기 부분 있죠. 자, 여기만큼이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만큼이 이렇게 또 위쪽으로 좀 더 19mm만큼 더 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측면도는 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면에서 여기만큼 18mm와 19mm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옵셋 명령으로요, 19mm만큼 옵셋을 하고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매직 블록으로요, 특성 복사 후에 자, 이 선을요, 이렇게 우측면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이렇게 또
수문선으로 바꾼 후에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이제 도면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쓸데없는 이런 선들은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이 CAT급에 대한 초반에 대한 2강, 3강, 4강, 5강, 6강까지였나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과 배치 작업, 그리고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 풀어본 기출 문제, 이 도면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